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안보 소식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길림성에 대거 갔는데 그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3년치의 급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고 코로나 끝나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귀국해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중국에 남아있는 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후속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정말 분노한 이 노동자들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통과 통화를 하면서 총 좀 구해달라. 다 쏴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북한 사회의 아주 큰 이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총선 다가오고 있고 정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당국자들 또 싱크탱크 주요 학자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안보 경고를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능가하는 강도의 도발을 국지적 도발을 북한이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도 불과 몇 달 내로 라고 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런 식으로 정쟁만 하고 있어도 되겠냐. 그걸 또 외국에서 지적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안보 분야의 이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심층 분석해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내 정치 이슈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한반도에서 변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의 상황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달 내에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재 시각 1월 25일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적대적 대남 노선으로 전환한 뒤 향후 수개월 내에 한국에 대한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당장 전면전이 발발할 정도로 임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긴장 고조를 피하는 수준에서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김정은의 핵전쟁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우려했는데요. 이는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돌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미 외교 안보 당국의 우려를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역시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위를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대만 이슈까지 불거지며 언제 어떤 형태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주변국들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지금 바깥 상황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서 미 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을 비롯해서 당국자들이 직접 뭐라고 했냐. 김정은이가 최근에 아주 공격적인 이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 최고 존엄이 저 정도 하면 뭔가 행동 보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전쟁 할 수는 없으니 전면전은 가지 않는 그런 상태, 국지전 상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2010년 11월 23일 있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능가하는 정도의 국지적 도발이 수개월 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 당국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제야 학계에 있는 학자들도 이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밖에서 보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내 정치 상황 참 기가 차는 거죠. 아주 김정은이가 우리 좀 때리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준비와 노력을 할 의지도 없고 그거는 뭐 여야 마찬가지죠. 오직 나만 잘 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정말 기가 찬데 이런 사람이 정말 감옥에 가야 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또 그런 감옥에 갔어야 할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분노,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RPM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파 정치경제 채널 RPM.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이 썸네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RPM을 통해서 2탄입니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째라 감옥에 가야 되는데 배째라 하고 누워서 피둥피둥하게 저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 때문이냐? 제목은 판세가 말아먹는 나라, 정치, 경제 다 박살나는 중이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팩트, 폭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RPM, 이름 그대로 풀악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1탄 때 RPM 첫 방송 때 제가 이재명이 공격을 당한 그 상황 그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의 향기가 많이 풍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제가 올렸는데 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내일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그 두 영상을 같이 링크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하나 두 개 다 봐주시고 이 RPM 제가 중요한 이슈들 뭐 다른 정치평론가들 저보다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이 아주 정말 정확한 평론을 해주시지만 또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저희 듣기를 살려서 그런 이 자료를 좀 제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PM 이것도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예고방송 나갈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백악관 권자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대비한 참모진과 공약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충성파 인사로 재집권 시 백악관 고위직 진출이 유력한 인사가 현재 작성되고 있는 트럼프 공약집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충격파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했을 때 백악관 고위 관료 입성이 유력한 폴 댄스 전 연방인사관리처 수석 보좌관이 사실상 트럼프 캠프의 공약집으로 불리는 보고서를 펴내고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댄스 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캠프의 대선 공약집으로 불리는 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이라는 900페이지짜리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았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미국 보수진영 핵심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 80여 개의 연구소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위 관료들이 참여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 측근 인사로 1월 6일 의회 습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도 그의 곁을 지킨 댄스 전 보좌관은 1기 집권 때는 혼란과 불협화음의 연속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사실상 재집권을 기정사실화하고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레이아웃을 공개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더 많은 군비 부담, 동맹국 주둔 비용 현실화, 가장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맹국의 역할 확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 한국 주도, 미국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리스크 안에서만 동맹 지원 등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초한 대외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댄스 전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전쟁터에 발을 담갔지만 목표와 전략이 없었다. 막상 그 나라는 국가 건설이나 민주주의 정착 같은 미국의 개념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데 그걸 강요한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관련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익과 가치,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미국 보수사회 전반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외교적 수사로만 동맹을 강조하고 동맹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이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경고 메시지인데요. 우리 외교 안보 라인, 미국의 권력 교체와 이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비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 지금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여론조사에서도 6에서 7% 계속 앞서고 있죠. 6에서 7%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약집으로 불리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 작성에 무려 2,2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 중에서 외교 안보,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와 관계되는 이 분야의 키포인트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이 한반도 외교 안보를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보는 학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물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소통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등용이 안 돼요. 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용이 안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저는 이제 이 채널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공약 지침서입니다. 900페이지짜리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들어갔냐? 제가 지난 일요일 심층 분석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한 국방 예산 편성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일본은 지금 2배로 올리는데 유럽도 지금 이 군비를 2배로 올리는데 나토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한다 이거예요. 같은 선진국인데 대한민국만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이걸 트럼프 같은 개영자 출신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켜볼 수 있냐? 이거 우리 대비해야 된다. 미국의 대중 전략에 기여하냐? 우리 안 하고 있죠. 지금도 외교장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하느라고 그쪽에 너무 경사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중러 쪽으로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 안 맞는 겁니다. 한반도밖에 연합작전이 가능한가? 아니 지금 미국은 동맹국들하고 같이 우리가 도와주면 니들도 우리 도와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과거의 냉전시대 때처럼 공산국들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 태평양 지역으로 공산국의 이 진출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민국이 필요해.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이익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치가 맞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1960년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미국이 우리 어차피 도와주겠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 한반도 밖의 연합작전 우리 하면서 미군을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제도가 돼 있냐? 우리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가? 아니죠. 친미주의자다. 그러면 친미주의자 하고 쳐다보는 이 희한한 세태가 있어요. 저는 친미주의자예요. 친미주의자가 잘못된 겁니까? 친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올라서 있죠. 친미 안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도 친미하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다 잘 살죠. 쿠웨이트 다 잘 살죠. 근데 반미하는 나라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어떻습니까? 예멘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처절한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친미와 반미의 미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니 증명이 되고 있으니 친미하면 잘 살게 된다. 베트남
반미할 때는 정말 힘들다가 침미하니까 그냥 지금 뭐 일어서고 있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에는 35에서 40%는 반미, 그리고 나머지는 침미한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는 희한한 세태죠. 그걸 우리만 알고 있겠습니까? 미국 왜 모르겠습니까?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가? 없어요. 우리 외교안보 당국 최고위층에 있는 자들. 이러니 문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동맹국 더 많은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아니, 방위비 분담금 우리 이만큼 내고 있는데 더 많이 하면 어떡해? 트럼프 나빠. 그러면 뭐 미군 철수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그만큼 내지 않으려면 다른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작전 하자. 동주국해에서, 남주국해에서 우리도 항해의 자유작전 해줄게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미국이 도와주러 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하기 싫죠.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일본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미국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리스크 안에서만 동맹에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이 늘려야 되죠. 국방 예산을. 그리고 전력을 더 많이 늘려야 되죠. 그런데 안 해요. 왜? 보건복지비. 거기에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왜? 거기에 표가 있으니까. 정당, 최대 정당의 리더라는 자가 예비군 훈련장 가서 이 엄혹한 시기에 예비군 훈련 기간 또 줄여준다고 합니다. 기가 차죠.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좀 덜 해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미군이 왜 안 해줘?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게 제가 심층 분석에 지적했던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준비를 하는 것이 틀립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음입니다. 지난주 중국 각지의 북한 노동자 파견 공장에서 임금 장기 체불 사태로 폭동이 일어났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겨우 사태를 진정시켜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 파견되었던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귀국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받아야 할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 같은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된 사람 중 총 한 자루만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다 라며 그만큼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노동자는 3년 동안 해외에 나와 일을 했는데 정작 손에 쥔 것은 단돈 $50도 되지 않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3년간 노동한 대가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회사가 지급하는 노동자 1인 급여 중 80%를 당자금으로 공제하고 10에서 15% 안팎의 돈을 각종 비용 명목으로 추가 공제하는데요. 최대 2,500위안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매월 최대 수령 가능한 실제 급여는 500위안, 한화 약 93,000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이 500위안 안팎의 돈도 귀국할 때 주겠다라며 지급을 미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3년간 떼인 돈은 최대 18,000위안, 한화 335만원에 달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해외 파견 노동자가 미 국무부 추산 10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탈북을 우려해 북한 내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만 뽑아 보냈기 때문에 3년 동안 중국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은 무일푼으로 돌아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북한 전국 각지로 돌아갈 분노에 찬 이 10만여 명이 북한 체제 내부의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니 결국 이들을 이제 달래서 또 거기 계속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돌아가는데 돈 다 줄게 하고 갔는데 안 준다 이겁니다. 그게 10만여 명, 미 국무부 추산으로. 자, 그래서 이 한 80% 이상을 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20% 중에서 상당수를 떼이고, 실제 이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
2100에서 2500위안 정도 되는데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00위안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500위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93,000원 되는데 이걸 본국에 송금을 해줘서 가족들이 살아야 되죠. 왜? 지금 해외에 나오는 이 노동자들은 가족이 있는, 즉 인지를 북한에 놔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 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은 중요한 소득원인 노동자를, 가장을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송금해 줄 거야 하고는 가족들이 동의해주고 그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3년간 송금을 단절해버렸죠. 그리고 돌아갈 때 한꺼번에 줄게 하고는 북한 당국이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은 3년 동안 제일 중요한 노동력을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익을 바랬는데 송금은 하나도 없이 3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큰 돈을 가지고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빈털터리로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불행한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10만 명 정도를 한 500위안 정도 매달 떼먹었다. 그러면은 그동안 떼먹은 돈의 총합이 한 3,350억 대요. 3,350억 북한이 지금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주겠죠. 그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 북한이 이 노동자들이 총 좀 구해달라.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말 다 쏴 죽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 10만 명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분노에 찬 사회 불안 요소 10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있죠. 가족들 3, 4인 가족 하면 30만에서 40만 명의 분노에 찬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디 이제 이동을 할 예정인데 그 동선 중에 도로 옆에 그 화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 밑에 실탄이 장전된 기관총이 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장성택이가 그런 거다 하고 하면서 나중에 장성택 숙청할 때 중요 포인트가 되기도 했는데 이걸 교통경찰, 여자 교통경찰이 발견하고 사전에 이제 이걸 제거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 교통경찰은 영웅칭호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북한에 벌어지지 않을까. 노동적이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 노동적이군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훈련할 때 총 받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이미 한번 스트라이크를 했던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스트라이크의 폭동의 파업의 그 경험과 그 흥분, 그 피를 북한에서도 계속 유지하면서 뭉쳐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 미라리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